하겠습니다. 자, 저 문 좀 닫아 주시죠. 문 좀 닫아 주시고. 자, 거기 보시면 사회 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 강행 규정, 관계 없는 규정, 임의 규정. 사회 질서에 관계 있다, 강행 규정, 관계 없다, 임의 규정. 자, 강행 규정에는 효력 규정, 단속 규정. 이런 걸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읽어가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임의 규정에는 시험에 잘 오는 게 그 네 번째 저당권의 효력 범위 있잖아요. 그죠? 원래 물권은 대부분 다 강행 규정이거든요. 물권 중에서 임의 규정의 대표적인 게 저당권의 효력 범위다. 저당권의 효력은 원물,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들어보셨죠? 그거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안 미치게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착오는 임의 규정인데 그 옆에다가 사기 강박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라 말은 전부 다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법대로 안 하고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그래서 맨 밑에 내려오시면 임의 규정에 위반해도 처벌도 안 받고 유효. 자, 강행 규정에서 효력 규정에 위반하면은 처벌도 되고 무효. 그러나 중간에 단속은 절충이 되어 있잖아요. 위반하더라도 처벌은 되지만 단속은 되지만 유효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양괄호 2번에 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맨 뒤에 보세요. 중개보수 초과 수령 금지 규정. 요거는 어디 들어간다? 효력 규정 32의 출제. 그 다음에 맨 밑에 단속 규정, 직거래 금지 규정. 연속으로 출제됐네. 32의 33회. 직거래 금지 규정. 중개업자가 지가 거래했단 말이에요. 그거 된다 안 된다? 안 돼. 중개를 해야 되는데 지가 당사자로서 거래했다.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도 단속 규정. 자, 그거를 보완한 게 왼쪽으로 옵니다. 왼쪽으로. 자, 목적의 적법 추가 찾았습니까? 그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나눠놨죠? 그걸 통해서 전체를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효력 규정의 1번은 조금 전에 했습니다. 자, 무등록 중개업이 무슨 뜻입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한다 그 말이죠. 자격이 없으면서 중개업을 한다. 그리고 중개업 하면서 수수료 지급 약정을 했다. 그거는 효력 규정에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다. 그 다음 단속 규정에 보면은 전매 제한, 전매 금지 규정도 단속. 그 다음에 3번에 조금 전에 했던 거죠. 직거래 금지 규정, 단속. 하여간 여기는 전체를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 단속 규정에 뭐가 있는지, 효력 규정에 뭐가 있는지. 임의 규정은 조심해야 될 것이 저당권의 효력 범위. 왜 그거를 출제를 잘하느냐. 물권은 거의 다 강행 규정인데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거 몇 개 안 됩니다. 그 중에 대표가 저당권의 효력 범위다. 그 총칙에 오면은 대표적으로 착오는 임의 규정인데 사기 강박은 강행 규정이다. 조심하시고. 여기는 규정이 뭐냐 그거를 하시면 됩니다. 자, 14페이지 있는 게 보시면 자, 3번에 탈법행위라고 있죠. 그죠? 탈법.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불법이다. 불법. 그 다음에 위법이다. 탈법이다.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불법.
우리가 불법이다 그러면, 그죠? 불법. 위법은 그냥 법에 위반한 거 아닙니까? 그죠? 불법은 주로 뭐라고 하느냐? 고의, 과실로 위법 행위를 하면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고의, 과실로 위법 행위를 하면은 불법 행위. 그러면 상대방은 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 자, 탈법은 무슨 말이냐? 강행규정을 간접으로 위반했다. 간접, 여기 핵심이에요. 탈법. 그러면 간접으로 위반했다고 반대말이 직접 위반한 거 아닙니까? 맞죠? 직접 위반을 했다. 그나마 여러분들이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게 직접 위반해도 무효이고 간접 위반해도 무효입니다. 이렇게. 자, 강행법규를 직접 위반해도 무효, 간접 위반해도 무효. 간접 위반하는 것을 뭐라고? 탈법. 그럼 결론적으로 탈법 행위도 무효다. 이렇게. 자, 대표적인 판례가 2번이네요.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했다. 국유재산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공무원. 그죠? 공무원. 뭐 자산관리공사 이런데. 국유재산 관리하는데, 그죠? 자, 거기 있는 직원이 자기 명의로 그러면 직접 위반. 친구 명의로 그러면 간접 위반. 자기 명의로 취득해도 무효. 친구 명의로 취득해도 무효. 이때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도 무효입니다. 자, 그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 자, 그래 해놓고 이제 반사회적을 한번 볼까요? 반사회적 행위. 자, 본격적으로 103조, 104조. 104조는 103조에 포함이 됩니다. 넓게 보면. 불공정의 행위도 따로 떼냈지만은 넓은 의미에 뭐에 들어간다고? 반사회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나오면 반드시 746조가 적용됐다. 746조. 자, 746조는 본문하고 단서가 들어있다고. 이렇게. 본문은 쌍방에 불법이 있다. 단서는 한쪽에만 불법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요거는 양쪽에 다 불법이 있기 때문에 양당사자 모두가 반환 청구를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불법원인 겁니다. 갑도 불법원인으로 급여, 을도 불법원인으로 급여. 갑이든 을이든 넘겨준 것은 반환 청구를 못한다. 이렇게. 자, 일방은 뭐예요?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죠.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습니다. 그럼 피해자에게는 불법이 없어요. 여기는 불법이 없어. 가해자에게만 불법이 있다고. 그러면 가해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피해자는 어떻습니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쌍방에 불법이 있는 것이 103조, 일방에 불법이 있는 것이 104조입니다. 불공정 행위. 그래서 불공정으로 무효가 됐을 때는 피해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가해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103조로 무효가 되면은 둘 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 그렇게. 요거 가지고 이제 푸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자, 반사회적 행위의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우리 판례가 제시한 것이 5개다. 5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장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출제되느냐? 우선 유효냐, 무효냐 이렇게 물어요.
자, 다음 중 유효인 것을 골라라. 무효인 것을 골라라.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고. 자, 이때 무효는 다시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하나는 절대적 무효인 것을 골라라. 상대적 무효인 것을 골라라. 이렇게. 그럼 절대적 무효도 다시 두 가지로 반사회적 무효인 것을 골라라. 기타 무효를 골라라. 이렇게 체계를 잡을 줄 알아야 된다. 자, 첫째는 유효냐, 무효냐. 무효이면은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절대적이면 반사회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자, 그 중에서 지금까지 제일 많이 출제된 게 요거예요. 반사회적 무효냐, 아니냐. 이걸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반사회적 무효냐, 아니냐. 자, 한번 연습해 볼까? 절대적 무효는 뭐가 있을까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겁내지 마라, 괜찮다. 자, 상대적 무효는 제3자 보호되는 무효. 107조 비진의 표시 무효. 108조 통정의 표시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걸 상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 상대적 무효. 이렇게. 자, 절대적 무효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는 강력한 무효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요거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무효.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107조, 108조를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 상대적 무효. 이렇게. 그러면 상대적 무효 중에서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악의의 제3자까지도 보호되는 무효가 뭐가 있을까? 예? 그렇지. 명의신탁 무효. 이제 머리 굳은 게 이제 풀리는 것 같네. 명의신탁 약정 무효. 정확하게. 몇 개 안 된다니까, 알고 보면은. 명의신탁 약정 무효. 자, 명의신탁 약정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선의의 제3자에게 이래 안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명의신탁 무효는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가 보호되는 상대적 무효. 이렇게.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 해제를 해도 무효가 되죠, 그죠? 해제 전의 제3자. 요 사람도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민법에서는 제3자 빼면 시체라니까. 자, 한 번 더. 제3자가 보호 안 된다. 뭐라고? 절대적 무효. 제3자가 보호된다. 상대적 무효. 그럼 이때 제3자는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된다. 뭐요? 비진의 표시 무효, 통정의 표시 무효.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가 보호된다. 명의신탁 무효, 해제 전의 제3자. 이렇게. 자, 그 다음 103조. 자, 103조 무효는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첫째는 정의에 반한다. 들어보셨나요? 두 번째는 뭘까요? 윤리에 반한다. 세 번째는 뭘까요?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한다. 네 번째는 뭘까요? 생존. 숨이나 크게 해도 된다. 생존 이래 안 해도 된다. 수민이가 유력한 80점 이상 후보자 이거 후보자 생존. 생존의 기초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5번째는 뭘까요? 사행적인 행위. 이렇게 5개를 우선 외우시고. 그래 반사회적 무효는 너무 범위가 넓어가지고 우리 판례가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자, 정의에 반한다, 윤리에 반한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 생존에 기초되는 재산을 처분한다. 사행적인 행위. 그럼 대표적인 거를 우선 기억해야 돼.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요? 범죄. 범죄하고 관련된 행위. 무조건 여기에 들어갑니다. 범죄. 봉금을 타기 위해서 뭐 어찌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대표적인 게 또 뭐 있습니까? 기억납니까? 적극 가담이 된 뭐요? 이중매매. 이중매매. 크게 보면 매매보다는 이중양도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자, 윤리에 반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첩계약. 그죠? 첩계약. 이렇게 됩니다. 자,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요거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평생이 들어가면 전부 다 여기 들어간다. 평생 결혼 안 하겠다. 평생 이혼 안 하겠다. 이런 거. 평생. 자, 생존의 기초 요거는 뭘까요? 사찰. 사찰의 존립 근거가 되는 임야. 임야를 남에게 공짜로 처분해 넘겨버린다. 이렇게. 자, 사행적인 행위는 뭘까요? 여기 들어가는 거, 도박. 도박 관련 행위. 대표적으로. 이렇게. 자, 이런 이제 전체로 분류를 딱 해놓고, 이제 약간 구체화 시켜야 됩니다. 자, 14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우선은 103조를 의해 보세요. 103조를 백지 조항, 일반 조항, 제왕 조항 이렇게 불러요. 103조. 그 말은 판사가 재판할 때 가장 마지막으로 적용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유형은 대표적으로 불공정 법률행위, 이중매매행위 요거 단독으로 출제될 수 있다 그 말이고. 자, 반사회적 무효로 가면은 효과가 불법 원인 급여 규정이 정된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밑으로 좌측에 그 그림 보세요. 그림.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갑하고 을. 요거 있죠, 요거. 그 판례를 설명한 것입니다. 저한테 설명을 들어보고 밑에 이제 지문을 읽어서 여러분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왼쪽에 밑에 해설을 해놨죠, 그죠? 왼쪽 그림을 해석해놨고 오른쪽에는 오른쪽 그림을 해석해놨단 말이에요. 그림을 보고 밑에를 읽어보고 일치시켜야 된다. 자, 우선은 좌측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갑이 누굽니까? 갑.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도박 채무자야. 도박 채무자. 도박 채무자. 자, 을은 누굽니까? 을. 도박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이렇게. 도박 채권자. 근데 갑이 이제 1,000,000원 도박 빚을 졌거든요. 근데 을한테 1,000,000원 갚으려니까 돈이 없어요. 그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갚으려고 한다고. 근데 갑이 팔 능력이 없어. 그래서 대리권을 줍니다. 을한테. 그죠? 수권 행위를 한다고. 뭘 한다고? 수권 행위. 대리권을 준다. 그죠? 수권 행위. 그래서 을이 대리권을 받아가지고 갑의 집을 처분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건물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갔겠죠. 자, 처분을 하면은 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여기 잘 보면은 전부 다 도박하고 관련된 행위 아닙니까? 맞죠?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 대리권 줬다. 그 다음에 도박 빚하고 관련해서 대리 행위로서 처분했다. 그래서 매매 대금을 받았다. 그걸 가지고 을에게 갚았다.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행위가 많이 나와요. 행위가. 첫째는 갑하고 을 사이에 도박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도박 채무를 갚기로 하는 변제 약정 행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을이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아가지고 지 도박 채권에 충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충당하는 행위. 그럼 또 뭐가 있느냐? 수권 행위가 있고 처분하는 대리 행위가 있다고. 이렇게. 이 행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자, 한번 봅시다. 자, 갑과 을 사이에 무슨 행위 있다? 도박, 채무, 부담 행위. 도박, 채무, 변제, 약정 행위. 그 다음 을이 병으로부터 매매 등을 받아가지고 도박 채권에 충당하는 행위. 그 다음 을이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는 수권 행위. 을이 병한테 처분하는 대리 행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자, 도박 관련 행위인데 도박 관련 행위 중에서도 그죠? 반사회적 무효로 가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조금 어렵게 출제하면 이 사례를 내놓고 다음 중 반사회적 행위로 되는 것을 묶으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반사회적 행위로 되는 몇 개다? 3개입니다. 도박, 채무, 부담 행위, 변제, 약정 행위, 충당 행위. 요 3개는 뭐라고? 반사회적 무효. 그러나 2개는 뭐요? 수권 행위, 대리 행위는 유효다. 이게 판례야. 그러면 대리 행위 매매가 유효이니까 이 병이라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결론까지 딱 기억하고 있어요. 자, 행위가 5개를 꼭 기억하십시오. 5개. 자, 5개 중에서 뭐는 유효라고? 수권행위, 대리행위는 유효. 따라서 병은 소유권 취득. 그러나 갑과 을 사이에 도박, 채무, 부담행위, 도박, 채무, 변제, 약정행위, 그 다음에 매매 대금을 받아서 도박 채권에 충당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무효. 이렇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첫 계약 저거는 할 것도 없잖아, 별로. 그죠? 네, 한번 해볼까? 심심한데. 뭐 하도 첩을 좋아하니까 이건 한번 해보자. 그럼 뭐. 자, 갑이라는 남자하고 을이라는 여자하고 첩계약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첩계약. 자, 첩계약을 하면서 자, 아파트를 한 채 주기로 했다. 자, 아파트 주는 거를 뭐라 합니까? 정여라고 하지요. 정여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넘어갔어요. 요렇게. 자, 그러면 첩계약도 반사회적 무효. 요 정여계약도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같이. 원래 정여를 첩계약의 부수적인 약정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부수적인 약정 중에서 첩계약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역시 반사회적 무효다. 이렇게. 그럼 정여가 반사회적 무효가 됐다. 그 말입니다. 첫째 질문. 갑은 정여가 반사회적 무효가 됐을 때 갑은 을에게 아파트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없죠. 왜? 왜? 응? 몇 조가 정의된다? 그냥 103조가 나오면 그냥 숨도 쉬지 마라 좀 제발 하고 숨 쉬지 말고 746조가 나와버려야 된다니까 아예. 그러면 이 정여가 반사회적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불법 원인으로 아파트를 거부했다.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반환 청구 안 되기 때문에 요 을이란 여자가 완벽한 권리자가 되어버립니다. 권리자. 그러면 권리자로부터 병이 아파트를 샀다 이 말입니다. 샀다. 이 사람이 제3자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속이기 위해서 제3자 악이다. 이렇게 시험이 낸단 말이에요. 바보 아니면 이렇게 냅니다. 바보 아닙니다. 그럼 악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한다 안 한다? 한다.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자, 이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느냐는 앞 사람이 달려 있어요. 자, 앞 사람이 권리자 같으면 승계를 합니다. 권리를 승계했기 때문에 선의 악이 이거 따질 필요가 없어. 그래서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취득합니다. 이렇게. 근데 앞 사람이 권리가 없는 사람이야. 권리가 없는 사람인데 돈 주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취득합니까? 취득합니까? 괜찮다. 해봐라. 괜찮다. 해봐라. 생각할 기회를 항상 주잖아. 그래서 내가 천천히 하고 있잖아. 그 민법을 과거처럼 제가 40대처럼 엄청나게 말을 빨리 해버렸거든. 옛날에는.
그 학생들이 수업만 마치면 얼굴이 노랗게 그래 돼 있어. 한 개도 못 알아듣고. 그때부터 제가 반성을 해가지고 천천히 합니다. 천천히 기회를 주고. 그게 더 빠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이야기했지만, 권리자로부터 넘겨받으면 선의, 악이 이런 걸 안 따져. 있는 권리를 승계하는 거 따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때는 무조건 취득하는 것이고, 무권리자로부터 돈 주고 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제3자 보호규정이 있다면 취득, 없다면 불취득,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건 절대적 무효 맞죠? 제3자 보호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취득을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리 권리자입니까? 무권리자입니까? 권리자. 권리자로부터 넘겨받았기 때문에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취득한다. 됐습니까? 나중에 여기 이제 옆에 써놓으세요. 정신 차려라 여기 하고 104조 104조 설명할 때하고 차이를 느껴야 됩니다. 이렇게 104조 할 때 요거 물어봅니다. 요거 그대로 이 두 개를 확실히 소화했다면 746조가 정리가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첩계약도 반사회적 무효, 정여도 반사회적 무효. 그런 상태에서 아파트가 넘어간 것은 불법 원인으로 급여된 것이다. 따라서 갑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환 청구를 못하니까 반사적 결과로 을려가 완벽한 권리자가 된다. 권리자로부터 넘겨받았으므로 선악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래서 선악을 불문하고 병이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리할 게 뭐가 있느냐.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15페이지. 자, 양괄호 1번의 거기 좀 체크를 해보세요. 자, 103조에서 무효로 되는 반사회적 행위는 1번에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 내용.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법률적으로 강제된다. 3번에 반사회 조건이 반사회적이다. 그걸 불법 조건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되면은 반사회적이다. 5번에 동기가 불법이라도 반사회적이다. 이걸 동기의 불법이라 합니다. 동기의 불법. 근데 동기가 불법일 때 무조건 반사회적이 아니고 이번에도 시험에 나왔대. 이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지면은 반사회적이 됩니다. 그거를 좀 설명을 해야 된다. 자, 그거를 잠시 한번 봅시다. 동기의 불법. 자, 우리 민법에 시험에 나올 만한 동기가 딱 두 개 있어. 들어보셨나요? 동기의 차고 들어봤잖아. 그린벨트 해제될 줄 알고 비싸게 샀는데 해제가 안 됐더라. 망했다. 이걸 뭐라고? 동기의 차고. 그 동기가 들어가는 게 딱 두 개 있다고. 동기의 차고, 동기의 불법. 아시겠죠? 그러면 동기의 착오로도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동기가 불법이라도 반사회적 무효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다고. 동기의 착오, 동기의 불법.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동기의 착오는 다음 주에 할 것이고, 동기의 불법이 무슨 말이냐 여기 봅시다. 자, 갑이 집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을이 요 집을 빌려요. 잘 봐라. 잘 봐라고. 두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임대차 계약. 보증금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3천만 원이고 월세가 10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요. 그럼 을이 왜 이 집을 빌리냐? 왜 빌리냐? 도박 장소. 도박 장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집을 빌렸단 말이에요. 갑으로부터.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임대차 계약에는 불법이 있습니까? 없지. 계약 자체는 불법이 없잖아요. 정상적으로 계약했잖아. 뭐가 불법입니까? 계약을 하게 된 동기. 이게 불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부른다고? 동기의 불법이라고 한다고. 뭐라고? 동기. 우선 무슨 말인지를 알아 먹어야 돼. 동기의 불법. 자, 그러면 법률 행위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법률 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반사회적이단 말이에요. 동기가 반사회적이야. 그러면 동기가 반사회적일 때 이 법률 행위에 영향을 줘서 임대차까지도 반사회적 무효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원래는 이게 반사회적이면 무조건 무효가 되잖아요. 근데 임대차 계약은 반사회적인 내용이 없어. 이거를 하게 된 동기가 반사회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기가 반사회적, 동기가 불법일 때 법률 행위도 반사회적 불법으로 가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이거 똑같습니다. 자, 동기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나요? 이거는 배웠다 이거. 동기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냐 물었을 때 원칙은 안 됩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 된다고 했다? 응? 동기가 표시됐을 때 된다 이래 했잖아요. 그리고 동기 표시가 안 되더라도 취소가 되는 것도 있었죠. 그걸 뭐라고 배웠다? 유발된 동기의 착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안 배웠나? 그 우리 선생님이 참 한 번씩 보면 등에 식은땀이 나는 게 분명히 이거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 그 전혀 안 배운 것처럼 저를 다 아름답게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환장합니다. 환장해. 다시 한번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므로 원칙은 취소할 수 없다. 그런데 동기를 표시하면은 취소할 수 있다.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 논리하고 여 비슷하다니까. 그러면 자, 동기가 반사회적 불법일 때 법률 행위도 반사회적 무효가 되느냐? 원칙은 안 된다고. 동기를 착오했다고 해서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고. 동기가 불법이라고 해서 반사회적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일단.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었다? 동기가 표시될 때는 취소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불법 동기가 그죠? 가백에 요 차이밖에 없어요.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는 이 계약은 반사회적 무효가 된다. 논리가 똑같다니까. 차이가 뭐가 있다고? 요거밖에 없어. 눈치가 빠른 사람이 이런 거를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다. 자,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려면 동기가 표시돼야 취소할 수 있다. 동기의 불법이 이 계약을 반사회적 무효로 만들려면 불법 동기가 표시되면이 아니고 표시되거나 불법 동기가 가백에 알려진 경우에는 반사회적 무효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나오면 비교가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개. 자, 둘 다 원칙은 동기의 착오로 취소 안 되죠. 원칙은 동기의 불법으로 반사회적이 안 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동기가 뭐 하면 표시되면 취소할 수 있고 불법 동기가 표시되면 또는 뭐 알려지면 반사회적 무효가 된다. 그렇게. 이게 동기의 불법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게 뭐냐. 근데 여러분이 이런 느낌이 와야 됩니다. 3, 4월 달에 그 공부할 때, 잘 들었는데, 또 5월 달 되니까 뭐 새로운 게 막 생기는 것 같고, 시험 칠 때까지 그렇습니다. 시험 칠 때까지. 예, 네. 그러니까 눈이 빠꼼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예, 그 적응을 빨리 좀 해야 됩니다. 선생은 강의하기 나름이지, 아주 깊이 해버리면은 뭐 깝깝하지. 그죠? 근데 적당하게 이제 70점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 뒤로 넘겨보세요. 16페이지. 자, 4번에 보시면 반사회적 행위 해가지고 판례가 보충할 건 요렇게 되어 있죠. 보충. 이게 다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보충할 그 말은 다음에 판례집을 통해서 조금 보충이 돼야 됩니다. 판례집.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몇 개 있어. 자, 우선은
반사회적이냐? 이렇게 가장 많이 물어온다 그랬습니다. 반사회적이냐? 자, 지금부터 청기누설을 하겠다. 자, 첫째,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두 번째, 세금을 면할 목적으로. 세 번째, 투기의 목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반대로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가 됐다. 즉 얼마를 주면은 뭐 해줄게. 이리 나왔어. 자, 103조를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눈치를 채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요 세 마디가 딱 나왔어. 뒤에 무슨 말이 오더라도 읽지 마라. 그래서 요 세 마디가 나오면 무조건 반사회적 무효가 아니야. 다른 사유로 무효는 될 수 있어도 반사회적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세 마디 한번 읽어봐라. 세 마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세금을 면할 목적으로, 투기의 목적으로 뭐 했다. 그럼 뒤는 안 읽었대. 무조건 반사회적이 아닙니다. 다른 사유로는 무효가 될 수 있어요. 통정허위 표시 무효, 그거는 될 수 있어도 반사회적 무효가 안 된다. 그리고 또 요런 말이 나왔어. 이거는 반대로 99.9%가 무조건 반사회적 무효예요. 이렇게. 얼마를 주면은 뭐 해줄게. 이렇게. 아시겠죠? 청기누설이라 했다. 청기누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 구분해야 될 게. 자, 진술. 진술을 해주면은 얼마를 줄게. 요런 약정이 반사회적이냐.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와. 그러면 진술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허위 진술. 허위 진술을 해주면은 얼마를 줄게. 요렇게 됐습니다. 요거는 무조건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반사회적 무효. 허위 진술. 거짓말 해주면은 얼마 줄게. 요걸 뭐라고? 반사회적 무효. 그런데 그냥 진술을 해줄게. 진술을 하면 주로 표현이 이제 법원에서는 정언이라 합니다.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주로 진술이라 그러고 법원에서는 정언이라 합니다. 정언. 아시겠죠? 정언. 자, 진술을 해주면은 얼마를 줄게. 일이 됐어. 이거는 나눠야 합니다. 자, 법원에 가서 정언을 해주면은 20만 원 줄게. 요거 하고 2억을 줄게. 다르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들어오면은 유효. 너무 초과되면은 반사회적 무효.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포인트를 딱딱 잡아야 된다. 시험 문제 푸는 기술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 자, 거짓말을 해주면은 얼마를 줄게. 무조건 반사회적이다. 그냥 거짓말이 아니고 진술을 해주면, 정언을 해주면 얼마를 줄게. 하루 일당 줄게. 유효. 완전히 초과했다. 2억을 줄게. 이건 반사회적 무효.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했다. 반사회적 무효. 초과하지 않았다. 유효. 이렇게. 자, 그 다음. 그죠. 5월달에는 우리 과정이 이름이 뭐예요? 3, 4월달에는 심화. 아, 공부를 심하게 해라. 이런 뜻이고. 5월달에는 뭐예요? 핵심이죠, 핵심. 핵심은 실전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선생님도 그 개념을 알고 강의를 해야지. 천지도 모르고 뭐 똑같이 해봐야 이거 대단하기도, 그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이런 식으로 딱 정리가 돼야 된다고. 자, 그 다음. 성공보수약정이라고 있어요. 성공보수약정이 뭐예요?
그래, 리안이 이거 최고다. 성공하면 주는 돈. 야, 딱 정확하잖아, 사람이. 그죠? 정확하다. 성공보수약정. 우리가 이제 변호사한테 이제 위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수임료라고 있어요. 변호사한테 얼마를 주면은 기본이 한 300 정도 됩니다. 제 친구가 변호사가 많기 때문에 300 정도 줘야 돼. 근데 그게 아니고 변호사가 딱 보니까 이길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야. 그래서 의뢰인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 이기면 1억 주라. 이걸 뭐라고 한다고? 성공보수약정. 또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재판에서 이겨서 무죄로 만들어주면 10억 달러. 이걸 뭐라고? 성공보수약정. 자, 성공보수약정은 만약 이것이 형사사건이다. 형사사건은 범죄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가 뭐라고? 민사사건.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적 무효. 민사는 유효다. 이렇게. 누구 말 때는 뭐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 기술을 익히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서 책을 읽어가지고 과연 70년 통과가 되겠는가? 제가 볼 때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민법은 특히 실전에 가보면. 자, 그리고 그 양괄호 4번에 동그라미 이번에 불법성 비교론 들어봤습니까? 동그라미 5번 찾았나요? 불법성 비교론, 그 옆에다가 참 특이한 판례인데 중요하다. 불법성 비교론. 자, 그걸 한번 봅시다. 듣도 보도 못한 소리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1월달부터 쭉 5월달, 6월달 갈수록 20%씩 수준이 높아진다. 이렇게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1월달에 제가 딱 들어왔어. 그 민법은 항상 느낌이 3, 4월달에 내가 들은 적이 없는데 이거를 추가하네. 이런 느낌이 조금 있어야 돼. 조금은. 대표적으로 이런 거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자,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성 비교론. 자,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잘 들어보세요. 고시입니다. 갑은 고시. 어른 누구냐? 급시입니다. 성이 좀 특이하죠. 고시가 뭐라고 추정이 됩니까? 추측. 고리대금업자. 어른 뭡니까? 급전이 필요한 자. 사람이 눈치라도 있어야지. 그죠? 어를 뭐라고? 급전이 필요한 자. 이 사람은 고리대금업자. 이렇게. 자, 을이라는 사람이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고리대금업자 갑하고, 그죠? 서로 대출 계약을 합니다. 대출 계약. 뭐를 한다고? 대출. 대출 약정을 하는데 더불어서 이자 약정을 합니다. 엄청나게 고율로 이자를 약정했습니다. 고액입니까? 고율입니까? 고율. 고리 대금업자니까. 자, 그래서 고율의 이자 약정을 하고 을이 원금을 빌리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이자를 지급했다고. 뭐라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했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판례는 고율의 이자 약정을 반사회적 무효로 봅니다. 뭐라고 본다고? 반사회적 무효. 반사회적 무효. 그럼 반사회적 무효면 을에게도 불법이 있고 갑에게도 불법이 있습니다. 자, 104조 같으면, 그죠? 한쪽에만 불법이 있고 103조는 양쪽에 불법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갑에게도 불법이 있고 을에게도 불법이 있고. 그러면 을이 고율의 이자를 지급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반사회적 무효야. 그러면 746조가 적용이 되잖아요. 맞죠? 그럼 을은 불법 원인으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했으니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 이론적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자, 그래서 을에게도 불법이 있고 갑에게도 불법이 있고,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은 고율의 이자를 지급했더라도
746조가 적용되어 버리므로 을은 불법 원인으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했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자, 할 수 없다. 이걸로 끝나면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야. 너무나 당연하므로.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이 됐다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불법원인 급여를 했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못 하잖아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을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나니까 아까워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고율의 이자는 반사회적 무효거든. 그러면 불법원인 급여거든. 그래서 을은 불법원인 급여를 했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못 한다. 이렇게 답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을이 엄청나게 억울한 거야, 지금. 고율 이게 이자가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 소송을 을이 해버렸단 말이에요. 소송을 하니까 1심, 2심에서는 을이 졌어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래 됐어. 근데 대법관들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로 바꿔버렸습니다. 대법원에서. 왜 그럴까? 자, 지금 양쪽에 불법이 있다 그랬죠. 양쪽에. 그런데 대법관들이 앉아서 비교를 해보니까 양쪽에 불법이 있지만은 불법의 차이가 너무나 큰 거야. 여기는 불법이 요만해. 여기는 불법이 이만해. 이걸 불법성 비교론이라 합니다. 여기는 불법이 작고 여기는 불법이 너무나 커. 그래서 여기는 너무 작기 때문에 불법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을은 불법 원인 급여를 한 것이 아니다. 이래 해가지고 반환 청구를 인정했다는 판례입니다.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양과로 6번 보세요. 나머지는 제가 안 한 거는 그 읽어도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자, 6번에 반사회적 행위는 절대적 무효다.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다.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해야 된다. 이행 안 해도 된다. 이행 안 해도 된다. 그러나 3번에 이미 이행한 후에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누가? 양쪽 모두 이래 됩니다. 그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반사적 효과로 그죠?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첩에게 귀속된다. 아까 들어보셨죠? 첩. 자, 이번에 반사회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추인이 됩니까? 안 되죠. 전환이 됩니까? 안 되죠. 자, 이거 한 번 더 합시다. 추인. 추인이 무슨 뜻이에요? 됐고. 반사회적 무효, 불공정 무효. 추인은 무조건 안 됩니다. 근데 전환은 어떻다 했습니까? 불공정 무효는 전환은 가능하다. 그래서 특이해서 기출에 2번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원래는 절대적 무효는 추인도 안 되고 전환도 안 되는 게 맞거든. 맞는데 뭐는 된다고? 104조 불공정 무효는 전환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환은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지문에 잘 나온다. 자, 고생하셨고 조금 쉬었다가 불공정으로 하겠습니다. 불공정. 그래요. 조금 전에 하나 뺀 게 있죠. 그죠? 요거 다음 시간에 핵심이 요 이중매매하고 불공정입니다. 기억하시죠?